네, 안녕하세요. 공부하마입니다. 오늘은 코레일 면접 준비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코레일 필기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격적인 면접 준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학원을 다니거나 면접 스터디를 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저는 학원을 다녀보지 않았기에 면접 스터디에 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여러분들이 급하게 해야 될 건 1분 자기소개, 지원 동기 정하기, 경험 정리 등등이 있는데 가장 급한 게 해야 되는 것은 면접 스터디 구하기입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 대학교 에브리타임, 공기업 취업 준비 정보 카페 이런 매체들을 가리지 말고 함께 면접 스터디를 할 사람들을 구해보세요. 참고로 직렬은 서로 섞여도 상관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면접 스터디를 8명에서 진행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4명 그리고 4명으로 쪼개서 했고 매일마다 멤버를 바꿔가면서 새로운 질문을 주고받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면접 스터디를 이끌었던 리더 형은 몇 가지 원칙을 내세웠고 저희는 그것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8명 모두 면접에 붙어서 동기로서 굉장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총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너무 친해지지 않는다 입니다. 친밀감이 형성되면 면접 스터디의 긴장감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멤버를 계속해서 섞는 것입니다. 인원이 많을 때 적용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계속해서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마음에 들더라도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으로 경험 정리를 짜내는 능력과 순발력을 기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능청스럽게 대답할 수 있게끔요. 네, 마지막으로 4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간절한 마음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엇나가지 않는 건설적인 피드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4가지 원칙을 말씀드렸고 가능하다면 이를 지켜서 면접 스터디 인원 대부분이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면접 스터디에 관한 제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면접 스터디는 상의를 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준비해온 자료로 질문하고 피드백을 하기에도 시간은 터무니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면접 스터디를 가기 전에 반드시 각자 경험 정리를 하고 가셔야 합니다. 세 번째, 면접 스터디를 진행할 땐 매 모임마다 실제 면접처럼 10분을 재면서 타이트하게 연습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면접 스터디를 마치고 다음 면접 스터디까지 스스로 받은 질문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해보고 본인이 남에게 던졌던 질문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꼬리 질문이나 유사한 질문을 계속해서 생각해보고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다음번 면접 스터디를 갔을 때 다른 스터디 멤버들한테 계속해서 질문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더 창의적인 질문이나 조금 다른 답변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서 서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음은 면접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면접은 총 10분으로 진행되고 형식적으로는 1분 자기소개, 상황 면접 약 5분, 그리고 인성 면접 남은 시간 4분 정도로 이루어집니다. 가장 먼저 순서는 1분 자기소개입니다. 여러분들의 첫인상인 1분 자기소개를 열심히 준비해주세요. 임팩트가 있다면 반드시 꼬리 질문을 따라올 것이고 어필할 기회는 점점 늘어나고 면접관들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 1분 자기소개를 부끄럽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무한한 열정으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1004번 지원자입니다. 한국철도공사 차량기계직에 필요한 핵심 역량으론 전공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를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구독자들과 매일같이 공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학습한 결과 저는 공존행동기기 기사를 포함해 7개의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이러한 도전 정신과 열정을 앞세워서 한국철도공사에 입사 후에도 고객의 안전과 차량의 무사고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끄럽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첫인상과 같은 1분 자기소개를 준비하고 떨리는 상황에서도 결코 까먹지 않게끔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뱉을 수 있게끔 연습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상황 면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황 면접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딜레마의 상황 혹은 갖가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방법을 제시하고 그에 대해서 꼬리 질문과 답변으로 순서가 이어집니다. 상황 면접 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실제 면접장에서는 5분의 준비 시간과 동시에 종이 그리고 펜을 줍니다. 참고로 저는 제 펜을 챙겨가서 썼고요. 종이에는 약 2문단? 10줄이 좀 넘는 상황을 설명하는 글이 있었고, 그 아래에는 무엇을 중심으로 서술하면 되는지, 무엇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면 평가에 도움이 되는지 등등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글이 아무리 길어도 단순 딜레마였어요. 결국엔 이렇게 할 거냐, 이렇게 할 거냐, 둘 중 하나를 본인이 고르는 거였어요. 주어진 5분이 지나면 안내원분이 다시 종이를 가져가시고 나중에 면접자가 나오고 나서 본인이 들어갈 때 돼서야 다시 종이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문을 읽으면서 답변을 준비할 때 답변은 약 1, 2분 정도를 되게끔 간결하게 해야 되며 추가적인 대안을 머릿속에 생각 정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답변을 할 땐 여러분들이 아래에 있는 종이를 보면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답변은 간결하게 1분 내지 2분이라 했는데, 답변을 간결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 장황하고 길게 설명하면 어차피 면접관님들이 놓친 부분을 다시 질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 많아질수록 면접 시간은 줄어들고 본인이 다른 면모를 어필할 기회가 마찬가지로 줄어드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딜레마 상황이 주어졌고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답변했습니다. 네, 저는 코레일 본사와 제가 소속된 사업소의 방침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서로 다르고 당장 해야 되는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러이러한 근거로 그리고 이러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제로 굉장히 짧죠? 아쉽지만 제 대답을 듣고 면접관님은 추가적인 질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대로 끝이 났죠. 근데 좋게 생각하면 인성 면접에서 그만큼 저는 제 모습을 보여줄 기회가 많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제시를 하고 그에 대한 꼬리 질문을 기다리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 어떤 연습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5분 안에 올바른 답을 제시하기 위해서 상황 면접을 다양하게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면접을 봤던 제 지인은 기계 직렬임에게도 전기 그리고 전자 쪽 상식을 다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직렬의 상황도 소홀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면접 스터디 때 집중해서 들으셔야겠죠? 그리고 면접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숙달이 된다면 더 길고 까다로운 질문을 들고 가서 연습하시고 시간을 3분, 4분으로 줄여보고 잡음이 많은 스터디 카페 입구에서도 주어진 상황에서 한번 연습을 해보고 이상적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올바른 대답을 제시하는 연습을 계속해서 반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인성 면접입니다. 저는 앞에 4분이 앉아 계셨는데 각기 다른 질문을 하나씩 저한테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질문하실 때 다른 분들은 꼬리 질문을 딱히 던지진 않으셨어요. 총 4개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인성 질문도 마찬가지로 꼬리 질문이 올 때까진 너무 구체적인 이유를 대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인성 면접을 포함해서 모든 면접이 끝났습니다. 제가 연습하면서 한 10분이라는 시간은 진짜 몸에 익숙하게 엄청나게 체득을 했다 생각했는데 실제 면접은 한 7분 내외로 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면접이 금방 끝나서 떨어진 줄 알고 좀 많이 자책했었는데 운이 좋게 이렇게 붙어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면접에서 제가 느꼈던 점이나 혹은 이렇게 해도 된다 혹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등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워낙에 간결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꼬리 질문을 거의 안 했습니다. 근데 간결하게 끊으니까 한 번에 이해하시는 듯이 끄덕이셨고 좋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은 케바케입니다. 제가 받은 질문들이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가는 것도 아니고 직렬마다 혹은 질문하는 분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면접 스터디 할 때 다른 동기는 자소서에 관련해서만 모든 인성 면접 질문을 꽉 채웠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스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연습할 때 계속 자연스럽게 제스처를 사용해 봤는데 막상 실전에 가니까 떨어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무릎에 꼭 올려놓고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해도 되는지 이게 불이익을 미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제 면접 순서가 하필 맨 마지막이었습니다. 정말 맨 마지막에 들어가서 그 건물 자체에서 맨 마지막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면접관들이 피곤해하니까 오히려 불리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저랑 제 면스 함께한 친구 둘이 나란히 뒤에서 1등, 2등으로 나갔기 때문에 둘 다 붙었으니까 크게 그건 영향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제가 느꼈던 감상이나 드릴 말씀은 이 정도고 조금만 기본적인 거를 짚고 넘어가자면 연습하실 때 너무 기본적인 건 아이 컨택 연습 그리고 말 빠르기 연습입니다. 그 외에 앉는 자리가 어떻게 되는지 인사는 어떻게 하고 들어가는지 등은 실제 면접장에서 안내해 주시는 분이 저보다 자세하게 안내하기 때문에 따로 묘사하거나 서술하진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면접 관련 영상을 모두 마쳤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한번 달아주세요. 제가 최대한 빠르게 종합해서 두 번째 Q&A나 혹은 추가적인 정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